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발표 제목은 감이 아닌 데이터로 삼성 월렛 RAG 챗봇 품질 개선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RAG 챗봇을 평가할 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감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감이 아닌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선하면서 챗봇 성능 지표를 2배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MX 사업부 월렛 개발그룹에서 백엔드 서버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크루와 AI 스페셜리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팀 내에서 생성형 AI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개발자 온보딩 챗봇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왜 이 챗봇을 만들게 되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RAG 챗봇의 전체 아키텍처와 우리가 선택한 기술 스택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발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입니다. 세 번의 시도를 통해 0.3점에서 0.8점까지 올라간 과정을 상세히 공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검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적용한 다양한 기법들을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감이 아닌 데이터로 평가한다는 제목의 핵심입니다. 라가스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정량평가 체계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파트로 실제 운영하면서 겪은 도전들과 앞으로 개선 방향을 공유하겠습니다. 삼성 월렛은 다양한 파트너사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교통, 멤버십 등 정말 많은 분야의 파트너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파트너사 개발자들이 우리 시스템에 온보딩 할 때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발 가이드 문서만 해도 수백 페이지가 넘습니다. API 명세서, 예시 코드, 베스트 프랙티스까지 포함하면 정말 방대한 양입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개발자 사이트에 모든 문서를 올려두고 여기 보세요 하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파트너사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막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파이썬을 쓰는데 예시가 자바로만 되어 있어요. 이 API 버전 1과 버전 2의 차이가 뭔가요? 이 에러는 왜 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 담당자들이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차가 다른 해외 파트너사의 경우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AI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로 24시간 언제든지 개발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단순히 문서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맞춤형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개발 언어와 예시 코드를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RAG 기반 온보딩 챗봇 개발이 시작되었고 화면 오른쪽 밑에 그림이 저희가 구현한 챗봇 UI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RAG 챗봇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전체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사용자의 질문을 입력하면 두 번째로 이 질문을 임베딩 모델을 이용하여 벡터로 변환합니다. 3단계로 임베딩된 질문과 유사한 문서 청크들을 벡터DB에서 검색합니다. 상위 5개에서 10개 정도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로 검색된 문서들을 프롬프트에 포함시킵니다. 다음 문서들을 참고해서 답변하세요 라는 형태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LLM을 이용하여 최종 답변을 생성하고 사용자에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RAG 챗봇의 구조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기술 스택은 AWS 베드락과 루신을 조합한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오픈서치나 크로마 같은 벡터 DB를 안 썼어?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룰 문서의 양이 DB를 따로 구축할 정도로 많지 않았습니다.
개발자 가이드, API 스펙, 예시 코드를 전부 합쳐도 수백 개의 청크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는 루신의 벡터 검색 기능만으로도 충분했고 운영 복잡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문서는 크게 세 가지 타입이었습니다. 첫째, 개발자 사이트의 온보딩 가이드. 이건 웹크롤링을 통해 수집했습니다. 개발자 가이드 외에도 주기적으로 작성되는 블로그 내용도 포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했던 건 HTML 구조를 파싱하는 것이었습니다. H1, H2, H3 태그로 계층 구조를 파악하고 코드 블럭은 별도로 추출하고 이미지는 alt 텍스트를 저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API 스펙 문서입니다. RESTful API 명세가 JSON 혹은 표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비교적 구조화가 잘 되어 있어서 파싱이 쉬웠습니다. 각 엔드포인트별로 HTTP 메소드와 URL, 리퀘스트 파라미터, 리스폰스 스키마와 예시, 에러 코드와 처리 방법 이런 정보들을 하나의 문서로 묶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시 소스 코드입니다. 이게 제일 까다로웠습니다. 자바, 자바스크립트 등 여러 언어의 샘플 코드들이 있었습니다. 각 코드 파일마다 언어 태그 추가, 주석에서 설명 추출, 의존성 확보, 실행 가능한 완전한 코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RAG에서 아무리 검색을 잘해도 프롬프트가 엉망이면 답변도 엉망입니다. 우리가 설계한 프롬프트의 핵심 원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명확한 역할과 제약사항을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당신은 삼성 월렛 개발자 지원 어시스턴트라고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가장 중요한 제약사항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반드시 제공된 문서 내용에만 근거하여 답변하세요. 문서에 없는 내용은 절대 추측하지 마세요. 코드 예시를 제공할 땐 반드시 실행 가능한 코드를 제공하세요. LLM은 기본적으로 학습된 지식이 많아서 문서에 없는 내용도 자기 지식으로 답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답변 예시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롬프트에 퓨샷, 다시 말해 참조할 만한 예시를 넣어서 어떤 스타일로 답변해야 하는지 보여줬습니다. 좋은 답변과 나쁜 답변을 비교하여 제시하니까 LLM이 훨씬 잘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로 명확한 답변 형식을 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직접 답변, 상세 설명 또는 코드, 참조 문서라는 구조를 지정했습니다. 특히 코드 블럭은 언어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설계하니까 같은 검색 결과를 가지고도 답변 품질이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문서를 잘라서 적자 하는 청킹 전략에서의 시행착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팀에서 논의할 때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청킹이 꼭 필요한가? 문서 하나를 통째로 넣으면 컨텍스트가 더 풍부하지 않을까? 그래서 1차로 시도한 게 청킹 없이 전체 문서를 하나의 컨텍스트로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만큼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결제 API의 타임아웃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 수백 페이지짜리 개발 가이드 전체를 컨텍스트로 넣으니까 LLM이 관련 정보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문서에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토큰 제한이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컨텍스트를 길게 넣을 수 있는 모델이 없었다 보니 긴 문서는 아예 잘려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정량적으로 측정해 보니 이 방식의 성능 점수가 평균 0.32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측정했냐고요? 그건 나중에 5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정말 안 좋았구나 라고만 기억해 주세요.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청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특정 토큰 크기 단위로 기계적으로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성능 점수가 0.6점으로 올라갔습니다. 0.3에서 0.6이면 꽤 큰 개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함수가 중간에 잘려서 제공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복사해서 쓸 수도 없고 완전한 로직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0.6점, 합격점이 0.7에는 못 미쳤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우리는 접근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모든 문서를 똑같이 자르려고 하지 말고 문서 타입별로 다르게 접근하자. 개발 가이드 문서는 HTML 구조적 태그를 활용했습니다. H2, H3 태그를 기준으로 의미 단위로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인 절차가 분리되지 않도록 관리했고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동일 청크에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각 튜토리얼 단계가 독립적으로 이해 가능한 하나의 청크가 되었습니다. API 문서는 엔드포인트 하나당 하나의 청크로 만들었습니다. 메소드, URL, 파라미터, 응답 예시, 에러 코드까지 전부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API 관련 질문에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스 코드는 아예 청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체 코드를 하나로 유지했고 메타데이터를 강화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는 실행 가능한 완전한 코드를 원합니다. 코드 조각보다는 전체 컨텍스트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바꾸니까 성능 점수가 0.8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정한 목표인 0.7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청킹이 끝나면 임베딩 전에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전처리 부분에서 특히 신경 쓴 것은 동의어와 약어 처리였습니다. 개발 문서 특성상 같은 개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API는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 인증은 authentication, auth, 에러는 오류, exception, 이런 매핑 테이블을 만들어서 검색 시 동의어도 함께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은 코드 스니펫 처리였습니다. 코드는 공백이나 들여쓰기가 중요한데 이게 임베딩 할 때 잘못 처리되어 의미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블럭은 별도의 정교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인덱스 파이프라인은 원본 문서를 전처리, 동의어, 약어, 정교화, 코드 스니펫 추출 후 텍스트와 코드 각각의 임베딩을 생성하고 이를 루신 플로트 벡터 필드에 메타데이터 필드와 함께 저장, 색인하는 단계를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잘 설계해 두니까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add to 원래 버튼 예시 코드 같이 구체적인 필터링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검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한 튜닝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브리드 서치를 적용했습니다. 벡터 검색만으로는 정확한 키워드 매칭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루신의 BM25 키워드 검색과 벡터 검색을 가중치 비율로 조합하여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리랭킹을 추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위 10개를 가져와 바로 LLM에 넣었는데 이 중에는 관련 없는 것이 섞여 있으면 답변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LLM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관련성을 평가하고 상위 3개에서 5개만 최종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사용자 질문이 너무 짧거나 모호할 때 LLM을 이용해서 질문을 확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타임아웃 설정이라는 짧은 질문을 API 호출 시 타임아웃 설정 방법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을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0.3점, 0.6점, 0.8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점수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처음에 우리는 전형적인 정성평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사내 개발자 각자 10개씩 질문을 만들고 답변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체크했습니다. 이 답변은 정확해, 이건 애매해, 이건 완전히 틀렸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로 확장성이 없었습니다. 전체 질문 평가하는데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청킹 전략을 바꿀 때마다 다시 평가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병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같은 답변에는 A 개발자는 좋음으로 평가했는데 B 개발자는 보통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관적인 판단 기준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개선 방향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답변이 안 좋다는 건 알겠는데 뭐가 문제인지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더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게 라가스입니다. 라가스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Assessment의 약자로 RAG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LLM을 평가자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평가하는 대신 LLM이 평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챗봇에서 사용한 LLM과는 다른 LLM을 이용하여 평가자로 사용했습니다. 라가스에서는 4가지 핵심 지표를 측정합니다. 이 4가지가 RAG 시스템의 검색과 생성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줍니다. 페이스풀리스 지표는 답변이 검색된 문서에 충실하게 근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환각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문서의 타임아웃은 최대 60초까지 설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LLM이 일반적으로 30초를 권장합니다 라고 자기 지식으로 추가하면 충실성이 낮아집니다. 이 지표가 낮으면 LLM이 문서를 무시하고 자기 지식으로 답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프롬프트에서 반드시 제공된 문서만 사용하라 라는 제약을 강화해야 합니다. Answer Relevancy는 생성된 답변이 질문에 실제로 답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질문은 API 인증 방법을 물었는데 답변이 우리 API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같이 방법은 안 알려주고 일반론만 얘기하면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이 지표가 낮으면 LLM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프롬프트에서 답변 형식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컨텍스트 프리시전은 검색된 문서들 중에서 실제로 관련 있는 문서가 상위에 위치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문서를 검색했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문서는 8번째, 9번째에 있고 위에는 관련 없는 문서들이 있다면 정밀도가 낮은 것입니다. LLM은 보통 위에 있는 문서에서 더 많은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관련 문서가 상위에 있어야 답변 품질이 좋아집니다. 이 지표가 낮으면 검색 랭킹 알고리즘이나 리랭킹을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텍스트 리콜입니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문서를 빠뜨리지 않고 검색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결제 API 호출 시 인증과 에러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 인증 문서는 검색했지만 에러 처리 문서는 빠뜨렸다면 재현율이 낮은 것입니다. 이 지표가 낮으면 검색 범위를 늘리거나 쿼리 확장을 통해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해야 합니다. 각 지표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오고 우리는 내 지표의 평균이 0.7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평가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실제 파트너 개발자들이 물어볼 법한 질문들을 만들었습니다. 각 질문마다 정답 문서를 함께 표시해 뒀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 문서들이 필요하다고 미리 정의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챗봇이 답변하면 LLM이 질문, 검색된 컨텍스트, 생성된 답변, 정답 문서 이 4가지를 모두 보고 4가지 지표를 0에서 1 사이로 점수를 매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0.3, 0.6, 0.8이 바로 이 4가지 지표의 평균 값이었습니다. 이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니까 정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청킹 전략을 바꿀 때마다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 청킹 시 리포트의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자면 컨텍스트 리콜이 0.4를 넘었는데 이게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전체 문서를 다 넣으니까 필요한 정보는 다 있는데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정확한 걸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차 청킹 시 결과를 보시면 프리시전은 올라갔는데 리콜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API 스펙이 중간에 잘려서 필요한 정보 일부가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이스풀리스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것도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LLM이 추측해서 답변한 경우들입니다. 3차 청킹 시 결과를 보시면 모든 지표가 균형 있게 0.7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컨텍스트 프리시전이 0.88로 가장 높은데 문서 타입별로 청킹을 잘해서 정말 필요한 문서들이 상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컨텍스트 리콜이 0.75로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건 소스 코드를 청킹 안 하고 전체로 유지해서 때로는 너무 긴 코드가 검색 결과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실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지표를 분리해서 보니까 RAG 파이프라인의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라가스 기반 평가 체계를 구축하니까 챗봇 품질 관리가 훨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완벽한 RAG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개선만 있을 뿐입니다. 저희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빠르게 만들고 측정하고 개선하는 사이클을 돌리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는 필수입니다. 특히 정량적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라가스 같은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에서 0.8까지 올라간 저희 팀의 여정이 그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검색을 잘해도 프롬프트가 엉망이면 답변도 엉망입니다. 특히 환각 방지를 위한 명확한 지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개선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피드백 기반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라가스로 오프라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답변마다 좋음 싫음 버튼 추가, 부정 피드백에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간단한 설문 피드백 데이터를 라가스 테스트 셋에 추가, 모델 파인 튜닝이나 프롬프트 개선의 활용. 이렇게 하면 실제 사용자 경험 기반으로 챗봇이 계속 똑똑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멀티모달 지원입니다. 개발자들이 에러 스크린샷이나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보내면 이것도 분석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 에러 화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프로액티브 가이드입니다. 지금은 질문이 들어와야 답변하는 수동적인 방식인데 사용자의 개발 단계를 파악해서 다음은 오어스 연동을 해보세요. 여기 가이드가 있습니다. 같은 선제적인 추천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 외의 개선 사항들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유한 경험들이 여러분의 RAG 시스템 구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킹 전략에서의 시행착오, 프롬프트 설계의 중요성, 그리고 라가스 기반 평가 체계는 많은 분들께서 실용적인 인사이트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